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을 대부분은 아마 수중에 돈이 얼마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호경기 시절에는 오피스텔 투자라든가 수익형 부동산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왜냐하면 부동산이 호시절이고 국가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경기가 좋으면 워낙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빌라 같은 월세를 줬을 때 이자 빼면 실제적으로 남는 그 수익이 20만원에서 뭐 15만원인 경우도 있고, 뭐 25만원, 월고시 제 돈이 100% 투자가 된 게 아니고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떼고 법 떼고 차 떼고 다 빼면 실제적으로 손에 들어오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15만원에서 뭐 25만원 사이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오피스텔이나 원룸, 빌라에서 월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오피스텔 가장 접근성이 쉬운 투기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뭐 좀 해볼까? 투자 좀 해볼까? 걸음마를 떼는 수준의 어린이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은 오피스텔 투자라고 저는 단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10년 전부터 뭐 돈이 없었으니까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고 오피스텔을 뭐 매입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일단 수중에 돈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자책감 때문에 그냥 투자를 그냥 무모하게 시작했던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오피스텔을 살 때 이것이 오피스텔인지 뭐 그냥 원룸인지 주거형 뭐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이런 구분도 못한 상태에서 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오피스텔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슨 오피스텔의 조건,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살려면 이런 물건을 사야 된다, 이런 관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상당히 무모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무조건 투자를 한 것은 아니었고 하나의 원칙은 있었죠.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무조건 초역세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이것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초역세권 물건, 초역세권 분양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분양 그 물건들을 검색을 했고, 그 물건지를 제가 모델하우스가 거기 나와 있죠. 뭐 블로그도 있고 뉴스에도 나와 있고 해서 그 블로그 모델하우스 주소를 포스트잇에 메모를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찍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계약을 했죠. 현장을 둘러보고, 그때 당시에 무모하긴 했지만 선택 기준이 초역세권이었기 때문에 걸어서 2, 3분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건물은 대부분 이름도 없는 건설회사, 중소기업회사, 개인 건설회사에서 지는데 대림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대기업 건설사의 브랜드를 가진 오피스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에 무모하긴 했지만 초역세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브랜드 있는 대규모 건설사가 진 오피스텔이었다는 점, 이 두 가지 요소가 임차인을 구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단 한 번도 뭐 공실로 장기간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무모했지만 단순한 두 가지 원칙, 초역세권, 그 다음에 브랜드 있는 건설사가 진 브랜드 있는 오피스텔 단지라는 것, 그리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약 300가구 이상 대규모 오피스텔이었다는 점, 이것이 현재 당시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했지만 뭐 주요한 투자 원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루어진 뭐 세 채의 앞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원칙, 두 가지 단순한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뭐 경매로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대부분 분양을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초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동영상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뭐 단 한 가지죠. 어떤 오피스텔을 사야 되느냐. 자,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길어지면 귀찮으니까. 자, 첫째는 무조건 초역세권이어야 됩니다. 500m 이내 뭐 이렇게 도보권으로 뭐 7분이나 뭐 이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다 뻥입니다. 그것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오피스텔은 초역세권이어야 됩니다. 100m면 좋고 50m면 더 좋고, 일단 거리가 짧을수록 왔다입니다. 거리가 모든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시설은 뭐 좋으면 더 좋겠지, 금상첨화겠지만 이것을 압도하는 게 역세권과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건물의 그 브랜드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임차인들도 이런 걸 좀 많이 따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푸르지오라든가 뭐 아이파크 또는 아크로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소비자들이, 임차인들에게도 상당히 인상이 깊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임대를 내놓고 설명을 할 때도 상당히 자신감이 좀 넘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우 수요를 좀 잘 봐야겠죠.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실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대로 뭐 외진 곳에 있는 싸다고 해서 절대로 낙찰을 받거나 매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방은 역 주변이 크게 중요시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수도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철칙입니다. 절대로 역 주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100%. 물론 뭐 대학교 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뭐 오피스텔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역 주변이 아닌 대학교 주변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피똥 쌀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학교 주변은 경쟁 상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지역에 털을 두고 장기간 하숙을 하거나 월세를 주고 계신 원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득달같이 이것이 돈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대학교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건설을 많이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특출난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대학교 주변에 뭐 오피스텔이나 임차 물건을 구해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역 주변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학교가 끼어 있는데 대학교가 역 주변을 끼고 있다. 그러면 왔답니다. 최상이죠. 지방에서는 뭐 산업단지라든가 대규모 기업단지 주변을 배후로 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는 지방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업자가 대기업 주변, 이런 시설 주변에 엄청나게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후에 산업단지가 있으면 오피스텔 임대가 잘 된다. 제 경험상 다 뻥입니다. 임대 잘 안 됩니다. 가급적 지방 산업단지든 뭐든 지방은 피해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뭐 투자서나 부동산 책에 보면 지방에 뭐 배후에 산업단지가 있으면 임대가 잘 나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안 나갑니다. 왜냐? 공급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지방에는 부자들이 많은데 지방의 부자들은 뭐합니까? 전부 다 부동산 사장님이 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건물을 다 올려놓습니다. 전부 다 월세를 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방 하나 뭐 사가지고 임대를 주려고 한다. 절대 이분들과 경쟁이 안 됩니다. 무조건 집니다. 공실로 남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를 말하는데요. 오피스텔 투자 무엇을 살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할수록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행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일단은 오피스텔을 선택할 때는 대부분 뭐 20세대, 50세대 이런 건물들이 역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유는 하나 있죠. 역 출구에서 10m도 안 떨어져 있다. 50m도 안 떨어져 있다. 그러면 10가구든 20가구든 이런 오피스텔은 선택해도 돼요. 그러나 걸어서 5분이다. 걸어서 7분이다. 이런데 20가구다. 뭐 10가구다. 뭐 30가구다. 이런 오피스텔을 선택하면 상당히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100가구 이상, 2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이런 대규모로 형성된 오피스텔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제가 선택한 경우도 300가구 이상, 35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 3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했기 때문에 1층에 관리실이 있고 1층에 부동산이 들어와 있고 1층에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도 용이하고 그렇죠. 그리고 관리비 부담도 많이 떨어져 있고 대부분 3층에 1층, 2층에는 상가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이런 대규모로 10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은 뭐 중간층에 뭐 피트니스 보잘것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광고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한 층, 한 방 하나 빌려가지고 런닝머신 3개 놔두고 4개 놔두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임대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임에도 300가구가 넘는 경우임에도 피트니스 룸이 어디 동네 그냥 헬스장 수준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구 수가 많을수록 이런 것도 운영을 하더라. 도움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물건을 선택할 때는 분양을 할 때는 층마다 다 임대
분양 가격이 다 달라요. 저층일수록 싸죠. 그리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분양가가 비싸요. 그러나 나중에 이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이 물건, 오피스텔의 그 임대 가격은 균일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층에 있는 오피스텔 소형 평수를 임대를 하더라도 1000에 40만원이고 3층에 있는 2층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임대를 하더라도 1000에 40만원입니다. 고층에 있다고 해서 1000에 45로 임대를 내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임차인이 고층 물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까먹으면 분양받을 때라든가 오피스를 구입할 때 착각을 하기 쉬워요. 고층으로 가면 뭐 더 임대가 더 잘 나가겠지.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주고 고층 오피스텔을 사게 되는 경우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고층에서 살면 괜찮은데 임차인은 월세를 줄이는 게 지상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싼 오피스텔이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오피스텔은 제가 네 채 정도를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기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계속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었는데요. 3월 1일 날 입주를 한다고 해서, 그 벽지를 뜯어가지고, 붙여야 된다. 해서 도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와 관련된, 그 다음에 갱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오피스텔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 요약을 해보면, 첫째, 무조건 초역세권이어야 된다. 두 번째, 브랜드가 있으면 더 좋다. 세 번째, 대규모 가구가 형성된 오피스텔이면 좋다. 왜? 관리비라든가 관리 사무소가 있고, 부실하지만 피트니스 센터 같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1, 2층에 편의점이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어서 주민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거의 아파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시라. 지방 산업단지가 있다든가 무슨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있는 배우를 둔 오피스텔을 선택하라. 이런 개소리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우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길고 나는 투기업자들, 투자자들, 우리는 지금 투기 어린이이기 때문에 순진한데 이미 어떤 충분한 자산을 형성한 투기 어른들이, 투기 할아버지들이, 투기 중조 할아버지들이 이미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건물을 올려놓고 임차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과 경쟁해서 무조건 지게 돼 있다. 그냥 오피스텔 하나 갖고 지방에서 임대인 노릇 하려다가는 공실로 피눈물 쏟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에서도 대학가 주변 임차 잘 나간다. 다 뻥입니다. 너무너무 경쟁 상대가 많다는 것이죠. 자, 결론. 무조건 초역세권. 출구와 연결된 오피스텔. 단 1분 거리. 무조건 이런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게 왔다다.